20년차 선배에게 징징대지마 조롱 댓글을 남긴 삼성전자 신입입니다. 댓글 올리고 나서 1시간 동안 대학원, 석사 졸업 논문, 전화번호, 인스타 계정까지 다 털리고, 그리고 퇴사는 안 해. 지금 퇴사하면 안 되죠. 내년도에 성과급 5억 받는데 지금 퇴사는 절대 안 하죠. 오히려 선택이 뭐예요? 결국 실명 올려서 사과까지 했다는 이 후배 직원들은 아직 실무도 안 한 사람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익명 게시판. 9월 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배에게 조롱 댓글을 남긴 삼성전자 신입입니다. 20년차 선배에게 징징대지마 라고 말을 한 거예요. 파운드리 사업부 직원입니다 라고 나우톡에 주저리 쓴 글이 있어요. 이거 사내 익명 게시판이거든요. 누가 익명으로 그만 징징대주고 퇴사하자 라고 남겼는데 익명 내역을 보니까 버스 노선 신청 요청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상이 파악돼 버린 겁니다. 주도 면밀하지 못했죠? 파악하고 보니까 올해 입사한 26학번 메모리 사업부예요. 이제 DS입니다. 성과급 잘 받는 곳, 거기 댓글 올리고 나서 1시간 동안 털렸어요. 부서, 메신저 아이디, 전화번호 다 털린 겁니다. 그리고 퇴사는 안 해. 지금 퇴사하면 안 되죠. 내년도에 성과급 5억 받는데 지금 퇴사는 절대 안 하죠. 오히려 선택이 뭐예요? 결국 실명 올려서 사과까지 했다는 겁니다. 대학원, 석사 졸업 논문, 인스타 계정까지 다 털린 거예요. 사내 게시판에 실명으로 사과문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입사 후 반년 정도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징징대지 말고 나가세요 라고 말했던 이 후배 직원들은 아직 실무도 안 한 사람이다.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올라온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 해고라고 하던데 수습기간은 끝난 상태라 향후 조치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네요. 이제 수습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이 정도 올렸다고 해고하면 이 사람은 또 막 중노위, 진노위 다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해당 부서의 임원이 직원들에게 강력한 경고 공지를 내렸으며 논란을 일으킨 A씨는 인사팀에 호출되어서 면담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두 경고겠죠.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제 판단에도 이 말 한 거 가지고 실제로 경징계, 중징계 하기는 어려워요. 삼성전자 내부 보상이 갈등과의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왼쪽이 DS 분야, 오른쪽이 DX 분야입니다. DS 분야가 이제 성과급 5억, 그쪽 분야고 DX, 세탁기, 냉장고, TV 파는 분야. 여기는 성과급 내년도에도 몇백만 원일지도 모릅니다.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DS 분야의 신입사원, 실무도 안 한 신입사원, 내년도에 성과급 신입사원이니까 뭐 한 2, 3억 정도 받을까요? 그런데 DX 분야, 그쪽으로 배치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선배한테 징징대지 말고 나가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익명 게시판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회사의 경영이랑 거의 그냥 직결되는 겁니다. 2022년도에 포스코에서 있던 일이에요. 이거는 조금 더 심각한 겁니다. 포스코 사내 성추행 및 익명 2차 가해 사건이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성추행 목격, 동료 직원이 나왔다. 피해자가 일기를 썼는데 더럽다, 조직 문화가 이 부서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 참고 버텨야 되나? 이렇게 더러운 일을 당했는데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 나 그렇게 안 쳐본 적도 없고 동료한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다. 나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동료들은 뭐 술자리 가가지고 뭐 옆에 오라 그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가해자가 사과톡을 했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사과할 때도 잘해야 되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지만 어찌됐든 기분을 안 좋게 한 내 실수를 인정하고 뉘우친다. 이게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분 나쁘죠. 그리고 회사 사택에서 근무한대요. 위아래층 여전히 거주 중이래요. 그래서 뭐 당사자는 외출할 때 무섭고 보복당할까봐 걱정된다. 타부서 사람들이까지 알게 됐고 익명 게시판에서 이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제 2차 피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익명 게시판 운영하는 경우도 꽤 많은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회사가 잘못 개입하거나 개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익명 게시판은 저는 사내에서요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운영하고 있어요. 익명 게시판을 닫는다고 불만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닫아버리면 불만은 밖으로 나갑니다. 사내에서 회사가 보고 대응할 수 있는 곳이기는 해요. 배출구가 된다고요. 이거 닫아버린다. 그럼 어디로 가요? 블라인드, 자플래닛, SNS,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사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실명으로 말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학습된 무력감이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익명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정당한 비판까지 같이 눌러버리면 신뢰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선을 좀 명확하게 하고 보호해야 될 익명 게시판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팀장의 의사결정이 불공정하다. 평가 기준이 납득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시스템, 정책, 경영진을 향한 비판일 수 있어요. 경영자가 이거 들었을 때에 멘탈 부여잡기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닫는다. 그러면은 불만이 없어지거나 그런 말을 안 하냐? 아니라니까요. 밖으로 나가서 한다고요. 그것보다는 사내에서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다만 특정 개인, 약자나 피해자, 신상, 외모, 사생활, 성폭력 피해자, 차별, 혐오
이런 게 명확할 때에는 그거 회사가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색출해. 요거. IT 부서에다가 IP 조회를 시키는 순간 그 사실은 반드시 새 나갑니다.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야 일단 내려. 정당한 비판 글을 삭제해버리면 회사가 입막음한다. 증거물이 돼버립니다. 삭제할수록 커져요. 그 다음에 경영자가 직접 나서가지고 댓글로 정리하겠다. 경영자가 익명 게시판에 직접 등판해서 반박해버리면 그거는 응답이 아니라 권력자의 익명 공간 침범으로 익힐 수가 있습니다. CEO는 별도의 공식 채널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즉시 삭제해야 될 것과 대응글을 부착해야 될 것과 무대응해야 될 것, 이거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을 컨설팅하면서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어떤 사건들을 대하면서 경영자가요, 아니 우리 직원들이 이랬단 말이야, 아니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직원들이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굉장히 당황해요. 그래서 본인이 넥타이 풀고 직접 개입해가지고 어이 김 과장 이리 와봐, 김 대리 이리 와봐, 야 같이 만나자, 뭐 요렇게 해가지고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케이스도 있어요. 어느 한 제조회사에서 누구의 남편과 누구의 아내가 사내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남편이 알게 됐어요. 그 남편이 막 회사로 찾아와가지고요, 막 뭐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다 나와, 뭐 이렇게 이 회사 안에서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막 회사에 찾아와가지고 막 문 열어, 막 흔들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사장님이 당황을 한 거예요. 사장 당신이 문제야, 왜 이런 거 관리 안 했어, 이래가지고 사장님이 그 남편한테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사건 당사자가 돼버렸어요. 용서해 달라, 너무 그러지 말라, 사건이 이상한 데로 튀었단 말이죠. 그 다음 주에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사장님은 지금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사장님은 객관적으로 회사의 경영의 책임자로서 사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오히려 그 두 사람을 민형사상의 소송을 걸어야 될 사람이고, 남편은 지금 오자마자 경찰 불러가지고 업무방해죄로 지금 경찰서로 보내버리고 엄격하게 해야 될 사람이 사건 당사자가 돼가지고 사건에 개입해도 너무 깊게 개입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 징계하고 결국은 두 사람 다 퇴사를 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이런 일이 생기면 경영자가 당황해가지고 사건의 당사자가 돼버린단 말이죠. 사내 갈등 관리의 대원칙이 뭐냐? 당사자가 아닌 심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사장이 저지가 돼야 돼요. 징계위원회 의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사자가 되어버려요. 문제를 서둘러서 진화하려는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2차 가해의 주체이자 당사자, 즉 가해자로 전락합니다. 회사가 선을 넘지 않고 객관적 관리 감독자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현대 조직 관리의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경영자가 뒤로 빠져 있고 당사자가 존재하면 그냥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되지만,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뭔가 조율을 하려고 그랬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대방 편인 것처럼 느끼잖아요. 이게 누군가가 조율을 하려고 그러면 넌 누구 편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아무래도 약자가 그걸 더 크게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인사권과 징계권에 대한 이슈로 이동해 가면서 회사가 2차 가해했다 이렇게 되면서 그거는 부당 노동행위로 또 이동해 버린단 말이죠. 회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권력이 있습니다. 회사에 막강한 권력이 개입되는 순간 가해자, 피해자의 본질은 희석돼 버리고 회사는 문제 해결자가 아닌 폭력적인 억압자, 거대 권력으로 인식되어 버리는 역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